네, 오늘은 좌뇌형과 우뇌형의 끝판왕 사례를 모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극단적인 사례예요.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일단 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또 대학교의 그 부설기관으로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국제교육팀장을 10년 넘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LG나 SK 사원들 영어 교육도 했었고, 이제 가장 많은 프로그램으로는 초등생하고 중등생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경력상 봤을 때 제가 몇 명이나 가르쳐 봤나 살펴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접 가르친 거는 그거 10,000명을 전체 다 가르친 건 아니었지만 관리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하면은 일단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고요. 강사들 10명 이상 다 같이 회의를 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특이하고 예외적인 그런 사례가 아니고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다가 극단적인 사례로 뽑혀진 것들이에요. 일단 우뇌형 사례의 첫 번째인데요. 여학생이었어요. 4학년 때 1년간 뉴질랜드 교환학생 갔었고, 엄마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신 상태였고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저희 국제교육팀을 찾아왔는데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5학년이면서 해리포터 읽는 애들이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2010년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실력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사건이었어요. 오, 대단하네.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 테스트 성적을 했더니 너무나 기대 이하였던 거예요. 이 증상을 보고 저희가 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 학생의 사례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학생을 불러다가 보여주기도 했고, 한 강사가 혹시 해리포터랑 비슷한 수준의 다른 책을 읽어보게 하면 어떠냐 했어요. 해리포터는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가 내용을 기억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다른 책이면 영화로 나오지 않은 다른 책을 보여주니까 거의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학생은 영상으로 본 내용을 사진처럼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책을 읽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우뇌형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고요. 이런 현상을 선생님들도 다 조금씩 느끼고 있다가 이 학생의 경우는 완전히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상황이었어요. 우뇌형 사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 자매 중에서 막내였고 게다가 늦둥이였어요. 아빠는 경영학도, 엄마는 영문학도, 그다음에 큰언니는 경영학도, 작은언니 영문학도.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5학년 때 이미 중3 실력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단어를 너무 외우질 않아서 엄마가 이제 저를 찾아왔었어요. 단어를 외워야 된다. 아무리 네가 실력이 좋아도 싫어도 외우는 수밖에 없다. 공부라고 생각하고 외워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제 앞에서는 별달리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전해 들은 말로는 선생님들은 20대 중반 넘어서 해외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자기는 굉장히 어렸을 때서부터 단어를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과정이 필요치 않다. 저절로 외워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3년 후에 저한테 소식이 들려오기를 단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수능 영어 모의고사에서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것도 이 학생이 굉장히 예외적인 건 아니에요. 우뇌형 학생들은 단어를 추측도 잘하고 정확도도 높아요.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단어를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중학생이 되면서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느끼고 이제 그게 결과치로 딱 증명이 되는 게 한 중3쯤 되면 이거 뭔가 이상하네.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때 가서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하려고 들지를 않고요. 그래서 딱 이런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였지만 사실 우뇌형 아이들의 성향을
많이 보여주는 케이스였어요. 결국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영어 모의고사에서 이제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운해영 사례인데 얘는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부모 직업이 식당을 경영하신 분이었거든요. 즉 영어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죠. 5학년이 됐을 때 이미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운해형이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재밌어서 잘한 케이스예요. 그랬는데 5학년이 되면서 이제 단어를 외워야 되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거도 외워야 될 것 같고 문법도 추가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문법을 그 당시에 튼튼 영어라고 있었어요. 문법을 좀 추가적으로 공부했고 단어 수거도 이제 써갖고 다니면서 외운 거죠. 그러니까 5학년 이전까지는 단어 수거를 왜 써갖고 다니면서 외워? 그냥 저절로 외워져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5학년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되겠구나 라고 느껴서 암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2년 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토익 준비한다고, 대학교 수시 입학을 원한다고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좌뇌형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였거든요. 아빠는 의사였고 엄마가 간호사였는데 두 부모의 꿈이 뭐였냐면 프리토킹 잘하는 거. 자기 자식이 프리토킹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약간 꿈? 그런 걸 갖고 계셔가지고 3년 동안 외국인하고 1대1로 프리토킹을 했대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쓴 거죠. 근데 3년이 지나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가 엉망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레벨 테스트는 프리토킹만 하는 게 아니죠. 문법 시험도 들어가 있고 이제 독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리토킹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듣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합쳐진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한참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어요. 좌뇌형 아이의 경우는 프리토킹만으로는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하면 듣기가 좋아진다거나 어느 정도의 문법이 좋아진다거나 단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그게 운해형은 가능한데요. 좌뇌형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토킹을 하다 보면 다른 영역이 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좌뇌형 사례인데요. 이 학생도 남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부모 직업이 영어랑 관련 없는 그냥 기업체 다니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아이는 영어 단어를 초등학교 4학년인데 불구하고 1000개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알고 있었냐면 예시에 나와 있죠. consideration, explore, primary 막 이런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학생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특이한 증상이 뭐였냐면 단어 뜻은 아는데 문장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장인데도 문장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예시 보시면 I'm sick today and I cannot join the party. 이 문장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sick이란 단어 알아? 안다는 거죠. 무슨 뜻이야? 아프다는 뜻이래요. today도 알고요. 그 다음에 cannot,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알고요. join 알고, party 알고. 모르는 단어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의 뜻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너무 신기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강사들을 다 모이게 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좌뇌형의 경우는 단어 암기만으로는 문장 파악 같은 영어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형은 단어 암기했으면 단어만 아는 거고요. 문장 구조는 따로 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데 단어를 암기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엄마가 죽기 살기로 1000개를 독파를 시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1000개의 단어를 안다는 건 진짜 드문 일이에요. 정말 저는 이 학생 이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단어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엄마는 단어를 알게 되면 문장도 뜻을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운해형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좌뇌형은 그렇지 않아요.